1515년 10월 스페인의 탐험가였던 후안 디아스 데 솔리스는 세척의 배를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오던 중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 척의 배가 난파되어 브라질의 산타 카타리나 섬에 좌초되고 마는데요. 선원이었던 알렉소 가르시아는 섬의 원주민이었던 과라니족의 도움을 받아 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그렇게 우연히 그리고 극적으로 시작된 표류 생활은 무려 8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렉소는 과라니족과 두터운 친밀감을 쌓았으며 원주민들 또한 그를 한 부족처럼 대했는데요. 자연스레 과라니족의 언어를 배우게 된 알렉소는 이들과 대화하던 중 아주 신비로운 전설을 하나 전해 듣게 되죠. 본토의 서쪽 저 멀리 빛나는 산맥 시에라 데 라플라타가 있다. 그 꼭대기에는 은으로 만든 거대한 도시 시에라 플라타가 있는데 은의 왕자에 앉은 그는 백왕이라 불리며 칭송받았다. 말을 마친 원주민은 알렉소의 손에 반짝이는 은화를 쥐어주었습니다. 뒤이어 그가 소중히 간직해오던 은으로 된 유물들까지 보게 된 알렉소는 확신하였는데요. 시에라 플라타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 분명한 실체를 가진 장소임이 분명하다. 바로 은빛 도시 전설의 시작이었죠. 이후 알렉소는 자신이 직접 원정대를 꾸려 은빛 도시를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8년간 유대를 쌓은 알렉소는 부족 내에서 크게 신임을 받고 있었으며 일부 원주민들은 그를 반신으로 받들어 추앙하기도 했는데요. 그랬던 그가 시에라 플라타를 찾아 떠난다는 소식에 원주민들은 전설을 실현시킬 이가 나타났다라며 자발적으로 원정에 참여했죠. 그렇게 1524년 알렉소는 2000명에 달하는 과라니족 전사들과 함께 전설의 도시를 향해 진군하게 됩니다. 파라나강 유역에서 시작된 여정은 밀림과 습지를 지나 볼리비아 접경 인근의 고원지대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여정 중 만난 타 부족민에게 은으로 된 폐물도 조공받은 알렉소는 시에라 플라타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고 확신하였죠. 그렇게 숱한 전설과 소문을 쫓아 나아가던 알렉소는 마침내 빛나는 도시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람이 부는 소리마저 은빛처럼 가늘고 투명한 그곳에서 나는 보았노라. 전설로만 전해지던 도시의 형상과 태양 아래 백금석처럼 빛나는 산을. 하지만 알렉소는 지친 탐험대를 이끌고 초대받지 않은 도시로 입성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재정비를 위해 과라니족이 머물던 마을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죠. 그러나 여정에서 귀환하던 그들은 파라나강 위역에서 카리오족의 전사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카리오족은 알렉소가 몸담고 있던 과라니족과 오랜 원수지간이었는데요. 그들이 귀환하기 위해 통과하던 강이 하필 카리오족의 영역이었던 것이죠. 카리오족에게는 자신들과 적대 관계인 과라니족이 웬 이방인을 앞에 세우고는 수천의 병사를 이끌고 영역을 침범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알렉소가 차마 상황을 중지할 새도 없이 양측 전사들 사이에서는 격렬한 전투가 시작되었는데요. 수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과라니족이었지만 파라나강 위역에는 수많은 카리오 부족민들이 산재해 있었고 이들이 속속들이 전투에 합류하며 전세는 완전히 기울고 말죠. 결국 이 전투로 인해 알렉소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남겨진 탐험대는 일부만 간신히 생존해 귀환하였는데요. 귀환한 이들은 부족의 전멸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파라나강 너머로 다시 넘어갈 이유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욕심도 없었기에 그대로 탐험대를 해산, 떠나간 이들의 넋을 기리는 것으로 여정을 마무리했죠. 하지만 전설을 실현시킨 자 알렉소 가르시아는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전설이 되었고 그의 일화는 생환자들을 통해 숱하게 이야기되며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과라니족을 찾은 유럽인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1528년 우연히 파라나강 인근을 지나던 베네치아 출신의 탐험가 세바스찬 케버 또한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죠. 수년 전 당신과 같은 백인이 은의 도시로 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 당도하였지만 죽고 말았죠. 오랜 탐험 경력을 가지고 있던 세바스찬은 이것이 평범한 민간 전설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챕니다. 나와 같은 유럽인이었다면 그 또한 탐험대의 일원이었을 텐데 금은보화가 가득한 도시를 실제로 찾아냈으나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렇다면 그 은빛 도시는 주인 없는 보물창고가 아니던가? 스페인 국왕의 명을 받고서 항로 개척을 목표로 탐험을 이어가던 세바스찬은 왕의 명령을 뒤로 미루고 시에라 플라타를 찾기로 합니다. 그렇게 바다가 아닌 육지로 발걸음을 튼 세바스찬의 탐험대는
강 주변에 산크티 스피리투스라는 주둔 요새도 건설하였는데요. 세바스찬에게 있어서 시에라 플라타는 전설 속 도시가 아니었으며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일확천금의 보물덩어리였죠. 1년여 뒤 모든 여정 준비를 마친 세바스찬은 이것이 항명이 아닌 더 높은 이상을 위한 뜻임을 밝히기 위해 스페인 왕실로 전령을 보냅니다. 항로의 변경은 제 개인적인 탐욕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왕실에 은을 바치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이곳 원주민들이 말하는 은으로 가득 찬 도시와 산 이야기는 허황된 전설이 아닌 실제하는 장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그것을 찾아 국왕이신 카를로스 1세에게 바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탐험. 세바스찬은 파라나강 위역을 따라 북상하며 원주민들을 통해 전설과 소문을 수집하고 또다시 탐험을 이어나가는 식으로 그때그때 목적지를 바꾸어 행군했습니다. 다소 불확실한 방법이어도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결국엔 시에라 플라타에 닿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요. 하지만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죠. 은의 산은 태양과 함께 공중으로 떠올라 그 찬란한 빛을 더욱 뽐냈습니다. 그 도시는 산이 아니라 깊은 물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설의 도시에 닿고자 하는 자는 모두 사라지거나 죽어버렸습니다. 원주민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신화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산이 공중에 떠다닌다거나 깊은 물속에 잠겨있다거나 저주가 서린 곳이라 찾으려 하면 안 된다는 것까지. 처음에는 이러한 전설에 신비로움을 느끼고 흥미로워하던 세바스찬은 점차 탐험에 대한 갈피를 잃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는 동시에 탐험대는 점차 식량 부족과 각종 질병, 그들을 적대적으로 보는 원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시달리게 되죠. 결국 탐험 실패를 선언하고 산크티 스피리투스 요새로 돌아온 세바스찬은 다시 한번 좌절하고 맙니다. 탐험대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들을 달갑게 보지 않던 원주민들이 합세해 요새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것인데요. 그렇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본국으로 귀환한 세바스찬은 보물 대신 탐험 중 숱하게 들었던 전설을 왕에게 바쳤죠. 기존의 명령이었던 항로 개척에도 실패하고 명을 어기면서까지 독단으로 행했던 탐험까지 수포로 돌아갔지만 국왕 카를로스 1세는 세바스찬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서 오랜 전설을 전해들은 왕이 시에라 플라타에 엄청난 흥미와 관심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세바스찬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실존 장소라고 판단한 카를로스 1세는 그 즉시 식민 원정대를 구성하였죠. 1535년 국왕은 탐험가였던 페드로 데 멘도사에게 2,000명 규모의 병력을 주고는 전설 속 은빛 도시를 찾아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미 대륙을 개척하고 파라나강 인근 유역을 식민지화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야망을 품은 페드로의 원정대는 1536년 초 파라나강의 하구인 라플라타강 어귀에 도착, 북상하며 내륙으로 진입했죠. 하지만 그들의 검은 속내를 알아차린 과라니족과 카리오족 원주민들이 한데 모여 극렬하게 맞서기 시작합니다. 생각 이상으로 거센 저항에 큰 타격을 입은 원정대는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는 다시 귀국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병을 얻은 탐험대장 페드로는 항해 도중 사망하고 말았죠. 탐험대의 일원이었던 연대기 작가 울리히 슈미들은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원주민들의 생활상을 충실하게 기록해냈습니다. 동시에 시에라 플라타에 관한 전설들 또한 최대한 많이 모아두었는데요. 귀국한 울리히는 그것을 한데 엮어 기묘한 항해에 진실된 연대기라는 저서를 발표하였죠. 우리는 과라니족과 토바족들로부터 서쪽의 산맥 너머 은으로 가득한 도시에 대한 전설을 들었다. 그곳에는 금속으로 장식된 사원과 궁전이 있다고 한다. 아이올라스 대장이 이끄는 병력 일부가 도시를 찾아 떠났지만 되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실종되어 버렸다. 이랄라가 그들을 찾기 위해 소규모 탐험대를 다시 꾸렸지만 실패했다. 이 도시를 찾아내기 위해 수많은 피를 흘렸건만 그 끝은 언제나 숲과 산 그리고 적대 부족뿐이었다. 그 도시는 깊이 숨어 있거나 이미 사라진 듯하다. 이후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스페인 왕실은 몇 차례의 대규모 탐사를 더 추진하였으나 실종자와 사망자만 늘어날 뿐 시에라 플라타의 실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며 전설의 도시는 점차 유럽인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것이 발견되죠. 1545년 5월 볼리비아 서부 안데스 산맥 해발 4,000m 부근 식민지 관리를 위해 지역을 정찰하던 스페인 관료들은 원주민들로부터 빛나는 산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확인을 위해 해당 장소로 간 스페인 병사들은 산 중턱에서 은 광석이 표면에 드러나 있는 곳을 찾아내는데요. 이를 역사상 가장 풍부한 은의 원천 세로리코의 발견이었죠.
이것은 마치 은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산과도 같았습니다. 은이 어찌나 많았는지 삽과 곡괭이 없이 손으로 긁어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세로리콘은 발견된 이후 무려 2세기 동안 전 세계 은 공급량의 80%를 담당했죠. 세로리콘은 파라나 강 위역에서 직선 거리로 800km 떨어진 장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것이 알렉소 가르시아가 시에라 플라타를 찾아 이동한 거리와 거의 일치한다는 건데요. 이에 사람들은 전설 속 은빛 도시가 바로 세로리콘을 일컫는 것이 아니냐고 수군거렸죠. 실제로 세로리콘은 은으로 가득한 산이었기에 전설 속 시에라 플라타의 묘사와도 상당 부분 일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에는 신비로운 도시도 그곳을 다스리는 고대 왕국도 은으로 만들어진 값비싼 유물들도 없었는데요. 잉카 제국의 문명권에 속해 있기는 했지만 가진 값어치에 비해서 이상할 정도로 방치되고 있었죠. 마치 주변 부족 그 누구도 그곳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암묵적인 금기가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스페인 관료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서 주인 없는 땅이라며 곧장 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은을 퍼다 나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산은 점점 빛을 잃어갔고 과라니족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고대 은화, 알렉소가 발견했다던 은빛 도시, 산 꼭대기 위치해 있었다는 성체, 그리고 그곳을 다스렸다는 전설적인 배관까지 시에라 플라타를 둘러싼 수많은 의문들은 결국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고 말았죠. 과연 전설의 도시 시에라 플라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역사에서 잊혀져 버린 신비롭고 창대했던 옛 문명은 아니었을까요? 그 즈음 스페인 정복자들 사이에서는 또 하나의 기묘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은빛 도시 시에라 플라타, 그 반대편에는 금으로 뒤덮인 부귀의 도시가 잠들어 있다. 한눈에 담기조차 어려운 거대한 성체, 사방으로 흐르는 황금빛 강물. 이곳을 찾아내는 자는 세상의 모든 부와 권세를 누리게 되리라. 은빛 도시에 버금가는 황금빛 도시 엘도라도 전설의 시작이었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